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변호사와 법무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입니다. 제가 법무사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분들 중에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을 물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법률 관련 8대 전문직이라는 자격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법률이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문직 1인당 평균 소득표에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서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이렇게 8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왜 궁금할까요? 그것은 법무사 업무가 변호사 업무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축구 경기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대체로 납득하시곤 합니다. 변호사는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선수로 경기장에서 직접 공을 찰 수도 있지만, 법무사는 감독은 될 수 있으나 선수가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구두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구 경기와는 달리 당사자가 필드에서 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쉽게 말해 선수가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실력을 발휘해야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의 지휘 역량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휘 역량이 뛰어나도 결국 승패는 필드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 자신이 당사자를 대리하더라도 말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법정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사건의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시간은 짧게는 5분 이내고 길어봤자 10분 이내입니다. 한 사건이 많고 판사님의 수가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민사사건에 대해 원고는 법원에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준비서면 제출,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 제출 등 이러한 일이 수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서면을 판사님이 다 읽어봅니다. 즉, 원고와 피고를 만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그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처벌권주의에서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거나 항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이러한 서면을 작성할 권한이 당연히 있고, 이 서면이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므로 법무사 또한 이 서면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고 당사자에게도 보내준 후에 판사님이 쟁점이 정리됐다고 판단하면 변론 기일을 엽니다. 이 변론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는데, 이미 여러 번 서면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이나 답변이 있을 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변론 시간이 아주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 요건 사실을 갖추어 권리 근거 사실,
권리 장애 사실 등을 서면에 누가 잘 적어내느냐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변론 기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선비자인 국민은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실력 여부를 따져서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실력이 낮기 때문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도 소송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능력과 권한이 있다는 판단하에 의뢰를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법무사가 문턱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송의 대부분이 소액사건 소송입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맡길 수 있는 법무사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 사건은 당연히 변호사가 소송을 의뢰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사들이 소액 사건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국회에 입법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럴 때 법률 소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을 하지만 여기서는 논할 계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폈을 때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 소송이 아닌 절차, 비소송사건 절차나 민사 집행 절차에서는 법정 진술 대리권 외를 제외하고 법무사는 상업등기 업무는 그동안 법무사가 주로 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상당수 국민들은 등기는 법무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다루지 않던 부동산 등기 업무에 변호사들이 뛰어들고 상당수의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본인들이 등기 시장에 뛰어들어 직접 등기를 수임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무장이나 직원들에 의존하고 자신은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 등기 현장에서 직접 등기를 수임하라는 이른바 본직 본인 확인제가 부동산 등기법에 추가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등기는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뛰어드는 변호사는 별로 없습니다. 상업등기 영역은 법무사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으로 수년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법무사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한 임원 변경 등기나 간단한 상업 등기는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